법치주의, 법의 지배란 말을 많이 쓰는데 네. 그건 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지배한다는 게 아니고 네. 국민들을 법으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자, 수요일은 우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항상 교정시설 전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이가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서 수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 행태를 어떻게 보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법치주의, 법의 지배란 말을 많이 쓰는데 네. 그건 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지배한다는 게 아니고 네. 국민들을 법으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일탈할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나 네네. 국가기관 종사자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법의 지배 아래 두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법의 지배 아래 두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을 법의 지배 아래 두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법의 지배 아래 두는 건 공직자들이고요. 국민은 법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법을 만드는 존재예요. 그렇죠. 심부름꾼들을 국회에 보내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주권자인 국민이에요. 네. 그런데 이 검사하는 사람들은 검사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 집행 공무원인데 가끔 이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법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법 밑에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보여주는 태도는 네. 자기가 검사일 때 전직 대통령들에게 했던 것과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냥 배째라잖아요. 뭐 자포자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 상황이 종합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겁 없는 상태, 자기가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네. 검사 특유의 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인은 검사도 아니고 네.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개털인데 저렇게 그 막무가내로 조사 안 받겠다. 뭐 니들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 좀 이러고 있는 건데. 그 째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고 저랑 비슷한 감정일 것 같은데 불쾌하다. 불쾌하죠. 불편하다. 예. 그리고 창피하다. 그리고 저자가 하여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잔데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처럼 엉터리들도 국민 앞에 서면 그래서 좀 송구하기도 하고 반성하는 척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멋대로인 거예요.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기본적인 인간의 품격, 품위마저도 저렇게 발로 차버리냐. 지켜보는 사람이 안쓰러운 거죠. 쥐는 괜찮은 거예요. 멀쩡해요. 이 사람은 자기는 그렇죠? 자기는 이상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통하는 세상 속에서 대통령 노름까지 했었으니까. 근데 지켜보는 우리만 창피하고 우리만 부끄러운 거죠. 그 아무래도 또 전문가라고 제가 누차 우리 오창익 국장님을 소개합니다마는 이 윤석열을 끌어낼 방법은 없습니까? 끌어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이라서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못한다는 건 아니고 왜 그런다고 보세요, 서울구치소가?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교도관들도 낯선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특히 전직 대통령은 더더욱 없죠. 그러니까 문 열고 문은 그 시건 장치라고 그러잖아요. 잠금 장치는 교도소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방문 안에서 잠그는 게 아니라 방문 밖에서 잠그는 거예요. 그렇지. 안에 재소자는 자기가 잠글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끌어내면 되는데 그게 부담스럽다는 건데 뭐 저는 오늘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한번 끌어냈으면 좋겠고 끌어낼 것 같기도 해요. 문제는 끌려 나온 4명, 5명이 달라붙으면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윤석열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거보다 많이 달라붙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네, 그래도 교도관들도 저 무술 훈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다음 CRPT라고 해서 기동 타격대 비슷한 교도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구치소도 지켜야 될 대상이기도 하니까 그 정도 기본적인 어떤 무술은 갖춰야죠. 그렇죠. 그분들은 물리력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뭐 끌어내려고 하는데 저항하면 일정한 물리력 행사도 가능하거든요. 일정한 물리력 행사라면 어떻게? 수갑을 채우고요. 수갑 채우고. 그다음에 강제로
끌어내는 게 물리력 행사잖아요. 예. 앉아 있거나 뭐 누워 있거나 뭐 땡깡 부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손으로 뭐 신체 부위를 자꾸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예. 물리력 행사죠. 어. 말 안 들으면 때린다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제압하고 그다음에 끌어내고 또 포승도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아, 방법 많네. 그럼요. 없는 게 아니네. 의지의 문제고요. 뭐 실력의 문제거나 뭐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고 저는 끌려 나오더라도 윤석열 성격에 네. 뭐 특검에 가면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죠 아마. 예, 그러겠죠. 묵비하겠지만 뭐 하든 안 하든 자기 마음이죠. 뭐. 일단 수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아니 거부하는 것도 지 마음이에요. 아니, 거부를 매를 하고 버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또 다른 특검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이러는 것 같아요.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사 받아야 될 사안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여러 범죄들은 김건희의 범죄가 아니라 그렇지. 김건희 부부의 범죄 아닙니까? 네네. 대통령이란 절대 권력을 끼고 있으니까 주가 조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동시에 피의자가 될 거거든요. 공범 관계에 있는 거고 누가 좀 더 뭐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냐 이런 차이 정도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불려나갈 일이 되게 많고요. 예. 특검은 한시적이잖아요. 네네네. 특검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나서서 네. 계속 사건들이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거 수사해야죠. 그거 그때마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니까 나머지 사건은 봐주자 이런 건 안 되거든요. 네. 별개로 또 수사를 해야 돼요. 예.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뭐 죽을 때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를 반복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죠. 네네네. 그러니까 땡깡 부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사형하면 무기인데 뭐 징역 10년짜리 가지고 내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나 지켜보는 사람이 부끄럽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란 트라우마 있으신 우리 많은 국민들은 지난번 3월에 직위원회가 풀어줬을 때 네. 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야, 이 새끼는 법 밖에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실망과 우려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조사 안 받겠다고 버티고 있고 서울구치소는 손 놓고 있고 이거에 또 굉장히 없었던 사겨지던 트라우마가 다시 네네. 생기는. 아니 근데 그런- 특검만 하더라도요. 네. 어제 이후에 윤석열을 지칭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했다가 네. 피의자 윤석열은이라고 C라고도 안 했어요. 네, C자도 안 붙였죠. 예. 뭐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건 특검이 가지고 있는 태도고요. 방문조사 같은 거 안 하겠다. 특별한 대접 바라지도 마라. 다른 범죄도 아니고 내란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가 어디다 대고 까부냐는 말을 안 하지만 심정적으로 또 태도로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뭐 윤석열의 진술이 없다고 해서 기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는 차고 넘치게 많고 특히 전 국민과 전 세계가 내란 사태를 지켜봤기 때문에 윤석열을 기소하고 윤석열을 그 책임에 맞는 응분의 처벌을 하는 건 뭐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 문제일 뿐이지 또 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우리 윤석열이가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보통의 노동자들은 예. 빨간 날을 좋아하잖아요. 예. 재소자들은 빨간 날이 너무 힘들어요. 윤석열마저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을 못 하거든요. 그날은. 음. 그러니까 평일에는 나와가지고 뭐 계속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래도 낮에는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데 네. 빨간 날은 못 지냅니다. 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변호인 접견도 못 하고 윤석열을 대신해서 김계리가 뭐라고 투덜댔잖아요. 네네네. 뭐 운동도 안 시켜주고 약도 안 주고 네. 다 사실 묵은이라고 괜한 예. 소리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만. 글쎄 말이에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김계리 씨는 뭐 그게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뭐 주중에는 신나고 까만 날엔 신나고 빨간 날엔 힘든 그런 나날을 반복하고 있죠. 낮에는 신나고 네. 저녁엔 힘든, 밤엔 힘든. 밤이면 힘들다. 네. 상대적으로 좀 덜 더운 시간인데도 힘들다. 그렇죠. TV는 뭘 볼까요? TV는 제한돼 있습니다. 8시 요새 20분 정도까지 틀어주는데요. 네. 네. 그냥 틀어주는 걸 봅니다. 교정 방송이라고요. 예. 방송이 나와요 따로. 그래서 교정교화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네. 이를테면 뭐 세계 여행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 좀 틀어주고요. 네.
굉장히 순화된 프로그램들을 녹화로 틀어주고 생방으로는 8시 뉴스를 틀어줍니다. 8시 뉴스. 네, 근데 틀어주다가 이제 8시 20분쯤 되면 딱 꺼버리죠. 아. 그래서 자기가 나오는 뉴스를 자기가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요새 윤석열 관련 뉴스가 차고 넘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저 김건희 뉴스 차고 옛날엔 넘치고. MBC가 아주 독보적으로 네. 굉장히 윤석열에게 비판적인데 요즘에는 뭐 3사가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 그리고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교화를 위해선 MBC만 틀어줘야 된다. 김용민 TV만 틀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유튜브 또 안 된다고 하대요? 아니 그 유튜브를 TV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장이 교정방송국에서 작정하면 틀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 편성 권한이 있습니까? 그럼 아니 그러니까 자체 제작이에요. 맨 마지막에 예. 자기 직전에 그러니까 8시 반쯤 자게 되는데 직전에 저 8시 뉴스를 생방송으로 틀어주는 거 말고 다 녹화고요. 네. 그냥 순화된 프로그램을 틀어주는데 우리 이사장님 뭐 말씀하시는 거 몇 번 틀어주면 정말 저는 좋겠네. 나중에 저 법무부에다가 그 법무장관 이제 임명되면은 네. 그 교정위원 목사들이 뭐 그 신청할 수 있다면서요. 네, 종교별로 교정위원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이 만나면은 교화를 시키려고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예. 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니, 그건 한번 뭐 해보시죠. 절차가 좀 많습니까? 아니 그 교화가 가능할지. 아, 교화가 가능할지. 교정위원 되는 거야 뭐 얼마든지 가능하시고 네, 또 네. 목회자시니까 좋은 일인데 네. 윤석열이 교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화시키면 됩니다. 추가 뜰 것 같은데 추가 뜬다는 말 아세요? 모릅니다. 네. 교도소 수용자가 네. 교도소 안에서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추가로 예. 수사받고 기소되고 또 재판 받아가지고 예. 형이 선고되는 거예요. 추가 뜬다고 그러거든요. 추가 뜬다. 네. 제가 맞을 수도 있다. 아, 그렇죠. 그 말씀. 윤석열한테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윤석열의 감방 안에서의 이런 기행들 우리 국민들이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참담하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그 외환 수사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드론 사령관을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 대단한 진전 아닙니까? 아니 뭐 지금 그 드론 사령관 같은 경우에 특검에 출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예, 벌써 슬슬 백기를 빌기 들었어요.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나온 확인에 의하면 네. 무인기를 북에 보낸 거는 정권 초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 보도도 네네, 나왔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흉측한 거고 실패했기에 망정이지 나름대로 굉장히 정교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윤석열, 김용현 라인이 움직였다는 거고요. 이건 뭐 엄히 죄를 물어야죠. 특히 드론 부대 이름을 바꿨다든지 하는 것들은 네. 명백한 수사를 증거,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명백한 증거 인멸에 해당되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수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자들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이건 정확히 교훈을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몹쓸 상황에 빠져들어갈 수 있거든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한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강을 잡는 측면에서 단호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 일단 그 단호한 수사가 이제 뒤따라야 할 텐데 지금 좀 기시감이 있는 것이 네, 2022년에 그때 최재형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김건희가. 네네. 본인이 뭐 통일 대통령이 될 뜻을 은근히 비추었고요. 그 통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북한하고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다시는 뭐 대화를 안 할 것처럼 하고 있고 심지어 전쟁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대북 강경책인데 어떻게 2025년에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결국엔 전쟁 일으켜가지고 북한을 굴복시키는 그런 통일밖에 없는 건데 2022년부터 얘네들이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2027년에 퇴임을 해야 되는데 퇴임하기는 싫고 그래서 전쟁 상황을 만들어서 그 전쟁을 장기화시켜서
자기들이 전쟁 끝날 때까지는 집권을 해야 한다. 이런 명분으로 계속 그 권좌를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젤렌스키 모델입니다. 젤렌스키는 그렇죠. 예.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지금 계속 집권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 전쟁을 했잖아요. 6.25라고 부르는. 그때 52년에도 선거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제 젤렌스키 모델을 보면서 거기에 혹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이 일반인들과 달리 논리적 귀결로 어디에 도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결과가 되고 뭐 이렇게 정교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마구잡이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삼부토건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접근을 하지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주먹구구가 아닌가. 그래서 일반적인 관측으로 해석하기에 좀 어려운 존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귀결이 별로 없는 사람들 같아요. 논리적 귀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예,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야, 이런 친구들 정말 야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었는지 또 대통령 부인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게 네, 자주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윤석열 찍었던 국민들 절반쯤 되는 국민들은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 제2, 제3 또는 윤석열보다 더한 존재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60 넘으면은 투표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리석어서 잘못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요, 60은 요새 그렇게 늙은 나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던 60은 좀 너무 네, 과도한 것 같고 한 시골에 70. 시골에 가면 노인회에서 받아주지도 않고요. 예. 네. 김장한 목사는 지금 구순인데도 막 천하를 다 손에 넣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예, 60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애 취급받겠어요. 예. 네. 자, 계엄군이 국회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그 계엄 상황에서도 계엄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공포가 네, 됐는데 네. 이러면 계엄 걱정, 그 계엄 해제를 막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놓아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근데 막무가내로 들어올 때 뭐 아니 국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법이 없다고 해서 불법 행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권은 국회에 있는데 군인들이 다른 것도 아니라 국회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포고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국회 기능을 절대 정지시킬 수 없는 게 헌법 규정인데 헌법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유린하고자 하는 폭력 집단들에게 법률이 있다고 해서 이게 안전장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나 다만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봤듯이 네. 그래도 군인들이 이게 명백한 위법이면 좀 망설이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효과 정도는 있고요. 네. 정말 막무가내 범죄자들이 있다면 네. 아니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라는 걸 몰라서 사람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 범죄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막무가내에게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법을 통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유 문재인 싫으니까 무조건 이번에는 윤석열 찍어야 돼라고 해서 윤석열에게 표를 줬던 분들이 네. 대우각성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굉장히 취약하게 남아 있는 거죠. 물론 좀- 이번에도 김문수를 찍었던 사람들이 네. 놀랍게도 40% 이상이잖아요. 네. 지금도 저 엉망진창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여론조사 결과 19%나 되잖아요. 이건 정말 성찰할 대목이거든요. 네. 뭐 민주진영, 민주당이 보다 정치를 잘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네.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안 되는 놈들은 좀 배제하는 게 그렇거든요. 지지하는 것도 중요한 민의의 표시지만 지지 안 하는 것도 민의의 표시인데 어떻게 그 친구들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지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좀 뭐 특정 지역부터 시작해서 특정 연령대가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뭐 네네. 70대 이상이라든지 대구 경북 분들은 예. 좀 기회 있을 때마다 성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얻은 게 뭔지 그냥 뭐 적대화 해가지고 네. 자기 기분 좋음 뭐 이런 거 네. 우리끼리는 뭉쳤어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예. 그런 걸 보고 자기 위안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위안 말고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챙긴 게 있는지 네. 이를테면 지금 대구 경북에서 가장 중요한
대형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잖아요. 에이펙이. 예, 경주에서. 그리고 경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예.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에이펙을 경주에서 하는 거랑 예. 표를 엄청 많이 줬던 윤석열이 집권 시기에 에이펙을 하는 거랑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가 잼버리나 다 봤잖아요. 부산 네. 엑스포 유치 과정도 봤고 그 엉망진창이고 맥락을 모르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우리가 왜 안 됐지 뭐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이. 경주에서 에이펙 하면은 아마 또 강남 스타일 할 것 같아요. 예. 강남 스타일은 뭡니까? 그 저기 싸이 노래. 아니 아는데 그게 어떤 그러니까 한국을 소개한다면서 네네. 벌써 강남 스타일이 나온 지가 1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레파토리를 틀 고루한 친구들이다 이런 얘기. 지금 되게 휩쓰는 케이팝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저는 그 부산 외국적- 엑스포도 네.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도 그 강남 스타일이 나왔잖아요. 그때 네, 뜨악했어요 진짜. 그래서 외국 정상들이 한국을 찾는 발길도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경주에서 푸틴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도 오고 그러면 네. 이거 대박 아니야? 음. 뭐 좀 움직이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기대. 예. 이런 기대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가깝게 충족시켜 줄 것 같은데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면 와 상상만으로도 끔찍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참 경주 엑스포가 아니라 에이펙 경주 네. 이게 민주정부에서 그 개최가 되는 거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니, 예. 저기도 그랬잖아요. 평창 올림픽도 그랬잖아요. 예, 그래도 탄핵되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평창을 하니까 예. 북한에서 김여정이도 오고 예. 북한에서 막 뭐 해코지 하겠다고 계속 으르렁 됐을 때 이게 대회가 됩니까? 박근혜 근데 정권 때 국가 그 대표가 오잖아요, 걔네가. 평창 올림픽 뮤직비디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라리오라고. 정말 참 이게 안 본 눈 사고 싶을 정도의 아주 최악의 작품이었는데 그래요. 좀 민주정부 들어서니까 그게 다 훌륭한 행사로 승화가 됐죠. 자, 그 오창익 국장님, 네. 그 채병 수사 대상자들 너도 나도 윤석열이 경로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뭔가 사필 규정이고요. 사필 규정이죠. 그다음 윤석열을 엄호해줄 사람은 뭐 개몽받았다는 김계리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건데 네. 그 사람도 윤석열 옆에 언제까지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언론 조명을 받는 정도까지 남아 있겠지만 끝내 같이 갈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전환길인가 뭔가 이상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환길이가 뭐 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은 CCBB에 민감할 사람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뭔가 얻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목표가 아니요. 네. 경제적 이익도 있지만 또 우쭐함에서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관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하여튼 자기 이름이 어떤 식으로라든 언급되면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전환길 씨는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고 의절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룰루랄라로 가고 그다음 좀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다른 식의 욕구가 있는 거죠. 네. 기괴하지만 사람 중에는 희한한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죠. 아이고 정말 참 골 때리는 일들이 그 많았는데 그래도 뭐 하나하나 이제 수습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채병 사건 결국에 윤석열의 경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따질 수는 없는 것이 그러면 왜 임성근이를 봐주라고 했는가? 그 취지에서 경로를 한 아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지금 정황상 파악하고 있는 건 네. 윤석열이 경로한 건 김건희 때문이고 네. 김건희는 이종호 때문이고 네. 이종호는 임성근하고 아는 사이고 절친이어서 그렇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걸 수사해야죠. 예. 그러면은 최혜병 특검도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부부를 불러다가 조사해야만 그 최혜병 특검이 수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도 윤석열은 걸려 있는 거고 김건희 특검에도 당연히 여러 건에 걸쳐서 걸려 있는 거고 이런 거죠. 그렇지. 네. 김태효가 이렇게 배반하는 거는 정말 참 상징적입니다. 예. 아니 김태호는 누군가에 충성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네. 이해 공동체주
그냥 우연히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그래서 눈에 띄고 또 범 엠미게를 중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장관들도 부르고 유인천도 부르고 이주호도 부르고 네. 그다음에 비서진도 부르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권력 기반이 없으니까 이제 MB하고 박근혜에 좀 기대야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 둘이 무슨 뭐 동지입니까? 아니면 뭐를 도모했던 사람이 서로 이익이 맞을 땐 같이 그렇죠. 가지만은 네. 지금 이익이 상충될 때는 그 각자 도생이죠, 뭐 사실. 아니, 김태효가 윤석열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를 생각하면 의아하잖아요. 그럴까요, 그 사람이?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고. 나라에 대해서도 결의에 네. 대해서도 의리를 안 지키는 인간이 네. 예, 당연하죠. 빨리 구속이 좀 시급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최병 사건과 관련한 진상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를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최병 사건의 진실을 여는 데를 썼다가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셨던 박정훈 대령 네네.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네. 참 너무 그래도 다행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그런 경우에는 밀린 월급을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괜찮아요. 약간 계속 밀린 월급 받으시나요? 네네 한꺼번에 받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너무 다행입니다. 약간 흐뭇하고요. 예. 네, 그리고 원직 복직이 됐죠. 네. 정년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글쎄 상징적으로 그분이 이제 해병대에서 수사 단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분 상징적으로 한번 네. 정말 참군인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사를 아끼는 병사를 중심으로 했잖아요. 징병제 국가에서 굉장히 좋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군인의 리더십을 보여준 거거든요. 자기가 뭐 무수한 고난을 겪을 수 네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병과의 약속, 진상 네. 규명을 하겠다는 약속. 저는 그래서 예. 그런 분은 네. 특별히 장군으로 승진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한번 본보기가 돼야 하는 거예요. 본보기. 야, 정말 이러면 장군이 되는구나. 네. 손에 지문이 닳도록 뭐 싹싹 빌고 어쩌고저쩌고 자기 상관들한테 잘하고 네. 이래서 장군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군인 참 군인의 길을 가면 당신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장군도 되고 그래도 이렇게 명예롭게 전역도 하고 뭐 명예롭게 군 생활도 마무리하는구나 네. 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박정훈 공감합니다. 대령보다는 박정훈 장군 이게 어감도 좀 맞을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합니다. 네. 아들이 육사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아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다. 그 아들도 나중에 군인이 되면 굉장히 훌륭할 것 같네요. 왜냐 아버지의 고난을 다 봤잖아요. 그 말이 고난이고 여러 사람들이 도와준다지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요. 아유. 그다음에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서 네. 참군인이 아니라 그 조직에서는 조직의 배신자라고 욕할 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말이야, 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러면서 네. 그걸 다 견뎌내고 함께 싸웠던 해병들도 있었지만 정말 박수 보내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군이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이렇게 복직한다 그러니까 너무 기뻤고요. 역시 국민이 역사를 만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정의가 세워지는 것 같고요. 예.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강선우 네네. 후보자, 여성가족부 후보자, 이분이 지금 그 갑질 논란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저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취업 방해를 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게 사실관계를 좀 다투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일단 첫 번째 저는 맥락은 네. 지금 국힘에서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세 사람의 후보자가 네. 아시는 것처럼 강선우, 그다음에 이진숙, 정은경이에요. 네. 셋 다 여성이라는 게 좀 유감이고요. 예. 그래서 여성 인력들을 훨씬 더 많이 진출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문제 삼은 사람들이 여성이어서 문제 삼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된 건 좀 되게 유감스럽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정은경이나 강선우는 그래도 조금 뭐 의정 활동도 했고 정은경 씨는 이제 질병관리청장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해야 하는데 이준숙 같은 사람은 정말 뜬금없이 튀어나온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더라고요. 예. 저는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뭐라고 그랬냐면 전교조하고 민주노동당이 성명을 냈다 후보자들에 대해서. 네. 예? 민주노동당 강선우 씨를 얘기하는 거고 강선우 의원. 그다음에 저 전교조는 누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경우에 언제 정교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언제 민주노동당에 귀 기울였다고 이렇게 일면 톱으로 쓰느냐 이런 게 불쾌하고 불편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안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네, 네. 일단 예. 첫 번째 강선우 갑질입니다. 일단 예. 국회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건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근데 다만 저는 예.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뭐 먹다가 차에다 놨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럼 예.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데 예. 그걸 보좌진이 치우는 일을 강선우 의원만 시켰냐. 그 수많은 아저씨 꼰대 같은 남성 의원들은 어떻게 했겠냐라는 더 심한 것도 많이 시켰을 그렇죠. 거예요. 그다음에 예. 이 성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어떤 국회의원은 예. 보좌진을 때리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야당의 주요 지도자잖아요. 못 들으셨습니까? 미친놈이군요. 네, 예.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이렇게 주먹질을 해서 때리고. 조인트. 네네. 아.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왜 조명이 안 되고 강선우만 부각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선우 의원이 궁극적으로는 그 자리를 안 맞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진 사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보좌진 협의회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데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걸 해서 네. 저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뭐 보좌진의 처우를 뭐 좀 개선시켜달라 이랬다고 하는데 그럴 차원이 아니라 의회 내에 좀 소문이 흉흉한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전부터 하면 뭐 저 함부로 한다, 갑질 많이 한다 이런 의원들. 뭐 그런 의견도 제가 들었어요. 그 지역이 저 남도 쪽에 있는데 네네. 그 새벽에 서울에 이제 도착한단 말이죠. 도착하면 반드시 라면을 끓여 놓아야 하는 뭐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보좌진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류의 갑질들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거 전 진상조사 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 갑질 백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만들자. 예? 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상사 여탈권이잖아요. 예, 어떤 사람 취업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함부로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고 보좌진 입장에서는 예. 저 사람이 내 목줄을 주고 있으니까 예. 그 사람 앞에서 굽신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도 안 나오는 거고 예. 특히 의원실 개개마다 이렇게 보좌진을 둔 건 정책 보좌진이잖아요. 예, 무슨 예. 집사로 자기 뭐 심부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일방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생산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굉장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에서도 정책을 생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갖다 주는 거나 그냥 받아 먹고 그냥 지역구 관리나 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줄여야 된다. 또 예. 하나는 차제에 지금 9명씩 둘 수 있잖아요. 네. 9명씩 과연 필요한가도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보좌진들이 뭐 9명이 필요하지 않고 우린 3명이면 돼요라고 하지는 않겠죠. 자기들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보좌진들이 의원들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당에 속해 있거나 국회에 속해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용이 좀 안정되고 그렇지. 어떤 면에서만 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입법할 때 몇 명을 요청해 가지고 불러다가 또는 모셔다가 같이 일하거나 이렇게 좀 그야말로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차제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아예 그 당에 소속돼 있어서 네. 당에서 이제 그 의원이 의정 활동한단 말이죠. 당신은 전문 분야가 이쪽이니 이쪽에 합당한 보좌진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뭐 그 처우 개선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인권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호소가 필요하다면 그 의원이 아니라 당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예, 그 관계가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몸종이나 산호비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런 면에서 강선우 의원은 억울하다고 봐요.
억울하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선우 의원이 했다는 갑질 뭐 네. 아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설왕설래가 있어서 네. 또 반론도 있어서 저는 뭐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친다면 그런 정도의 갑질을 다른 의원들은 성격이 굉장히 와일드한 의원은 또는 뭐 굉장히 나이 먹고 뭐 그런 예전에 김무성 노룩패스 이런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건 공항이었거든요. 네. 남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가방을 쭉 굴려가지고 네가 들고 가라고 하는데 전 공항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좀 벼슬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터미널 같은데 무슨 네. 철도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KTX 역 같은 데 예.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내려요. 네. 그러면 남자들은 5명이 마중 나와 있어요. 조폭도 아닌데. 예. 그래서 자기들 달려가지고 뭐 가방부터 주십시오 이러고 예. 뭐 이게 백백이든 무슨 종이 가방 이렇게 손으로 드는 가방이건 간에 전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공직자들이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데 야, 저 사람도 정말 겁도 없다. 왜냐하면 열린 공간이잖아요. 유권자이고 국민 네. 주권 정부이고 국민 주권 시대인데 주권자가 보는데도 저렇게 국민의 머슴들이 저러고 다니는데 네. 국민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는 오직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공직사회 전반의 민주화가 필요한 거고 그러나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민주화가 되긴 하지만 의원실 같은 경우에 아직 햇살이 내려쬐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의원이 다 장악하고 있고 모든 걸. 그러니까 네. 그것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개혁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거죠. 네. 아니 사실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이 파리 목숨이에요. 예를 뭐 의원직을 상실한다든지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예. 네, 그건 근데 어쩔 그 수 없다 사람들은 치더라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네. 상황이 되니까 또 게다가 예를 들면 뭐 장관으로 차출된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 같은 의원실 식구인데 일을 또 잃어버리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그렇죠. 그리고 의원들이 그래서 낙선하거나 그러면 제일 숙제가 자기와 함께 일한 보좌진들을 어디다 취직시켜 주는지가 굉장히 숙제고 네. 또 이 보좌진들도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숙제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갑질, 갑을 관계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네. 뭐 제2, 제3의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 예. 그 고리를 한번 끊어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이번에 고민거리를 많이 안겨준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전환계 이야기 네. 아까 잠깐 해봤는데 부정선거론자 뭐 탄 교수? 단씨죠, 단씨. 아, 단씨예요. 네. 네. 어. 한국 이름이 단씨죠. 예. 단인데 뭐 있어 보이려고 탄 이렇게 부르나 봐요. 네. 성이 단이죠, 패밀리 예. 네임이. 그 보니까 밥이 탄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음식이 탄 것 같기도 하고, 탄 교수. 네. 와, 이 사람 들어왔더니 무슨 주님이 오신 것처럼 맞이하는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존감도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이상한 정당 같지도 않은 정당에서 현수막 붙여놓은 게 뭐 6월 며칠 날 뭐 워싱턴에서 부정선거라고 그랬다. 이게 뭐 육하원칙에도 안 먹고 워싱턴에서 누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김갑별 씨가 그런 주장을 해도 아니, 같은 말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치한 사대주의. 예. 뭐 윤석열이 뭐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데 뭐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윤석열을 석방시켜 줄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류에서 그냥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분열 상태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정신 분열 상태가 사람을 좀 시원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 늘 그래요. 대안을 만들지 않고 그냥 누구를 혐오하거나 이러면서 답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론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논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리 악 지르는 거예요. 근데 악 지를 때 시원함이 있어요. 청량감이. 네. 왜냐하면 어떤 노인의 입장에서 어떤 극우 인사 입장에서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되면 네. 나라가 빨리 망했어야 돼. 한 달이 넘었잖아요. 왜 안 망해요? 김정은이 뭐 공격해야 되고 그렇지. 예.
뭐 주한미군은 다 철수해야 되고 뭐 온 나라가 이제 예. 중화민국이 돼야지. 그럼요. 맞아. 돼야지. 중국에서 막 인민해방국님 몰려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일 없고 주가는 뭐 3천 넘어가고 예.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이러니까 현실에서는 들여다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의 세계에 기대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일수록 환상적이거든요. 예. 환상적인 얘기는 정신 나간 소리이고 예. 그래서 그 소수의 부정선거론자들이 사는데 예. 이 사람들이 또 답답해서 미국 하면 미제는 다 좋은 거로 알고 그렇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너 미국산 소고기 먹을래? 한우 먹을래? 그러면 네. 대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이제 또 30개월 이상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돈이 없을 때는 미국산이든 호주산이든 먹지만 우리가 만약 능력만 된다면 예. 기회만 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조건 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어느 사회에나 이런 병적 존재들은 있는데 네. 다만 이 병적 존재들이 이를테면 20대 남성으로 이렇게 점염되거나 오염되는 건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 어떤 허용하지 않도록 네. 그들의 논리에 힘이 실리는 일이 없도록 돈만 마귀가 아니라 예.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떠드는 것도 마귀의 속삭임 같은 거거든요. 네. 야, 네가 취직 안 되는 건 뭐 때문이야, 이재명 끊임없이 때문이야. 합리화시키는. 근데 합리적이지도 않는데 그런 거예요. 계속 악마의 속삭임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엊그제 그 살인범 구형했잖아요.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그 네. 친구도 그 수유리 살인 사건 아닙니까? 예. 수유동. 그 친구도 범행 저지르고 일배 표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아이고야. 예? 32살 먹은 친구인데 예. 그럼 완전히 그냥 만화책 속에서만 살다가 예. 그러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런 사람은 이제 사회랑 영원히 뭐 사형이 아니더라도 무기로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지만 그 사람 하나를 응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곳곳에 이준석 류의 이제 예비 범죄자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단속할 거냐? 이건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줬던 햇볕 정책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퀴벌레 이런 애들이 햇볕을 쫙 쬐면 쫙 도망가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햇볕을 쬐줘가지고 말짱한 사람들은 우리 체제로 돌아오고 그야말로 전향하도록 하고 네. 아닌 사람들은 정말 저 구석으로 숨도록 하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짝하는 나경원, 네. 오세훈, 음. 그다음 윤상현 이런 정치인들 정말 오랫동안 1년 넘도록 기억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의정부 지검 검사가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에 대해서 석순이가 아니라 네. 아는 사람 친구입니다. 네. 아세요? 네네. YTN 기자. YTN 기자 출신이고 네네. 그 부인이 그 부인도 CBS 압니다. 기자인데, 네. 그 CBS 기자인데 그 부인 우리 회원입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아주 좋은 네, 분인데 곽 기자. 저도 네. 알아요. 그 저기 네. 그 하여튼 저거 무관하지 않은 분인데 어제 이 글을 쓸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썼는데 네네. 이미 또 소문이 다 번졌네요. 이 양반이 그 채널A 기자와 함께 윤석열과 동승했던 그 대통령 전용기 네네. 전용기 사건의 그 주인공이죠. 인터뷰를 네. 했었잖아요. 그 뭐 대단한 특혜다 그랬는데 실은 그 기자의 남편 이 김석순 검사 이 사람과 윤석열이가 막역하다. 막역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수통이란 점에서는 서로 이제 왜냐하면 공감대- 막역하면 보직 관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하여튼 뭐 막역한지는 모르겠고 근데 김 검사가 이렇게 그 기자 한 5년 했나? 근데 전 입사할 때부터 봤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강의한 적도 있고 네. 강의 때 그 기자의 질문도 막 기억날 정도로 예. 인상 깊은 대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뭐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도 뭐 기억하거나 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자들하고 다른 검사들하고 다른 거죠. YTN 기자를 그래도 5년이나 하고 네. 왔으니까 그 회사에서도 좀 이례적인 존재니까 좀 주목할 만한데 변호사 시험 1회 합격. 변시일인가요? 예. 네네네. 그거는 정확히 기억나지 예, 않지만 그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뭐 하여튼 제가 김석순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아는 사람이어서 좀 그렇지만 아니까 그냥 더 얘기하면 임은정 검사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검찰 내에 네. 뭐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걱정할 때 김석순 검사가 네. 언론인 출신답게 정말 문제 제기도 하고 예. 이 우리 검찰이 이렇게 썩으면 안 된다. 예. 뭐 김학의 사건이나 사실 국민들이 걱정하고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럴 때 김 검사가 하나하나 짚
싶은 사람이었다면 네. 그래서 이문정 검사의 행보도 약간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다면 저는 이문정 지검장이 좀 성찰해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건 아주 사소한 관할 문제 이런 거로 짚었잖아요. 네네네. 자기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뭐 그 얘기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예. 평가하겠는데 문제는 의정부에 있는 김 검사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내부망에 예. 글 쓰는 것도 균형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뭐 앞으로도 볼 사람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그 CBS 기자 그 부인 네. 그분은 사실 갑자기 대통령실에 네. 그 왜 그 언론사별로 그 팀장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실 출입 기자 중에서도 네네네, 그렇죠. 스님. 네네. 네. 그 역할을 회사에서 맡기기도 했어요. 뭐 그 원래는 친분이나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출입 기자들도 대부분이 뭐냐면 그 전에 이재명 대표 따라 야당 출입 기자, 야당 반장들이 따라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왜냐하면 취재를 하려면 그래도 접근이 돼야 되니까 CBS 입장에서는 CBS의 결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곽 기자가 아무래도 가깝거나 네. 뭐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취재하는 게 좋았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그 김석순 검사는 닥치고 있어야죠. 지금 이문정이가 얻어맞고 있었을 때 뭐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 부당한 인사로 전국을 구천을 떠돌아다녔는데 저는 아는 친구여서 닥치고 있어라 이런 얘기는 차마 못 하겠는데. 예, 저는 몰라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 같은 때 정말 엽기적이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99만 원 불기소 세트부터 이런 게 있는데 어차피 이건 내부 총질이잖아요. 예, 이문정에 예. 대한 총질 좋아요. 예. 할 수 있어요. 짚을 수 있어요. 네. 너무 장황한 글이고 뭐 이랬지만 근데 그런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진짜 총질해야 될 때 그렇지. 안중근 같은 총이 있는 거거든요. 네. 진짜 총질을 했어야 되는데 김 검사가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 네. 하여튼 참 그때는 가만히 있었다가 지금 세상이 바뀌고 이문정 검사를 왜 중용을 했습니까? 그분의 뭐 실력 인품을 떠나서 그것도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이런 과거에 악당과도 같았던 검찰, 그 검찰의 그 어떤 현실을 바꿔보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또 그분들 만난 사람이 뭐 이문정 검사의 뭐 무슨 가까운 사람, 지인, 뭐 친구도 아니고 예. 그 지금 검찰 왕국 시대에 그 고통당했던 분들, 백혜룡 경정이라든지 박정훈 대령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초대했다는 것 자체가 갖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문정 검사가 그 복무 적합이냐를 따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이문정 검사 편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했던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인데 이를테면 서부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님이나 김희수 변호사 이런 분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고맙잖아요. 이런 네. 분들이. 그래서 복무적합 판결이 나와서 검사로 계속 근무하게 됐는데 네. 이런 분들을 지검장실에 모셔서 지검장실 평수가 이렇게 넓어요. 뭐 또는 구내식당에서 아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했다면 그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좀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모시려면 김석순 검사가 지적했듯이 저녁에 퇴근하고 좋은 식당에서 모시면 돼요. 네.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뭐냐면 이게 직무 전 적합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 백효령 경정이나 이런 분들을 청에 모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참군인 박정훈 대령까지 네. 그런 뭐냐면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 검찰이 어떤 지금 뭐 명줄이 1년 남았는지 석 달 남았는지 모르지만 유예 기간이 있어 대충 1년 남았다고 친다면 1년 동안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이냐 하면 정말 정의를 세우는 역할이다. 그렇죠. 예. 내부 비리 제보했던 분들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해가면서 또 지휘권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양심을 지켰던 분들이 우리 검찰과 함께 가야 될 분들이다라는 메시지는 되게 소중하고 기묘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검장이 네. 백혜룡, 박정훈 같은 분들을 모실 수 있어요. 그럼
서울중앙지검장이 갑자기 전화하면 갑니까? 언제 봤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오히려 검찰에게 누가 되거나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명줄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검찰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터닝 포인트다. 그렇지.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김석순 검사는 지금 반성할 때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반성해야죠. 윤석열 패밀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뭐 특수통이란 점에서 또 그의 아내가 거의 독대 가까운 그런 인터뷰를 전용기 안에서 했다는 점 여러모로 좀 심상치 않습니다. 뭐 그래 그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 우리 오창익 국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것을 또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